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뭐가 도대체 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고영환 한국관광대 겸임 교수님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전 북한 외교관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자,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김민지 기자, 이 북한이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하고 있는 모양이죠? 북한이 뭐 도발하는 것도 그렇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측을 겨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하.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왜냐하면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야. 이렇게 경고장을 보낸 거죠. 예. 근데 이 시간이 밤 9시, 어젯밤 9시에 나온 거라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줄임말 조평통 진상공개장이 어젯밤 9시에 올라왔다고요, 김민지 기자? 네. 그런데 저 글을 보세요. 저 빨간색 글자입니다.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계속 미사일 쏘면서 우리 남한 괴롭히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수님? 그렇죠. 뭐 새벽 2시에도 미사일 쏘고 4시에도 쏘고 밤 9시 다 원래 정규 뉴스가 8시에 시작되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9시에 아주 고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작년도 4월 30일 날 판문점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새벽에 미사일 쏴서 놀라게 하는 일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약간 감동을 먹었었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이제 우리한테 고단하게 만들겠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건데 이제 앵커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발을 하고 정말 7월 26일부터 왜 남조선 당국자 청와대 주인 그다음에 뭐 아주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예.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한을 겨냥하는 뭐랄까요 성명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것이 어젯밤 9시에 올라왔다는 건데 저렇게 밤 9시에 우리 남한 공격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닙니다. 5시에 맞춰 나오든가 3시에 맞춰 나오든가 8시에 맞춰 나오든가 중앙 텔레비전 방송 주요 보도 시간에 맞춰 나오는데 야하. 어제는 그러니까 8시 메인 뉴스 주요 뉴스 시간을 벗어난 9시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보가 절차가 좀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일부러 고단하게 만들겠다니까 이제 고단하게 만들라고 9시에 발표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김민지 기자, 어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네요. 조평통 성명에서 우리 저렇게 남한을 괴롭히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이 던졌는데 미국을 향해서도 뭔가 메시지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남한을 이제 비판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미국이 하는 행동을 저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만 총 13번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내놨습니다. 13번이나? 네. 아하. 미국과 남한 모두를 겨냥한 북한의 이제 불만. 어제 조선중앙TV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북한 보도 한번 보고 오시죠. 최고용도자동 측에서는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가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여놓은 합동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특이한 것은 북한이 최근에는 우리 남한을 콕콕 집어서 비난을 해왔다면 어젯밤 9시에 올라온 성명에는 남한에도 잽, 미국에도 잽, 양쪽에 다 잽을 날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상 고발장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적들의 죄행을 낱낱이 적어서 고발한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조평통 성명보다는 조금 낮지만 조평통 대변인 성명보다는 조금 수위가 좀 높은 거거든요. 예. 한국은 이제까지 계속 비난했지만 미국은 될수록이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미국을 향해서 13번이나 미국을 지금 거론하면서 비난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미국 보고 좀 움직이라. 움직여라. 당신들 왜 자꾸 이렇게 한미 군사연습이나 공동연습 같은 걸 하는 거냐. 우리 셈법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경고한 것처럼 우리 길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미국에 경고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어제 저녁 9시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25일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현장을 찾아서요, 저 망원경을 가지고 발사 모습을 지켜봤는데, 저 망원경에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빨강색 원안에 김정은 왼팔 손목에 차여 지금 시계, 저 시계가 어떤 시계인가 봤더니 한 1,450만 원 정도 하는 스위스 명품 시계랍니다. 방송에서 특정 상품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요. 아이모사의 제품인데 스위스 명품 시계 1,450만 원짜리가 김정은 왼팔의 저 손목 시계에 있다. 근데요, 저는 교수님, 저건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치품이고 저것이 이제 100여 개가 이제 북한에 들어갔다는 건데 예. 그 아이 땡땡 시계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시계고 아주 비싼 시계죠. 잘 사는 사람들이 차는 시계인데 예. 북한이 왜 저런 시계에 저렇게 집착을 할까 이런 것을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예. 그 이제 시계가 사람들이 흔히 간부들이 이제 북한 뭐 고위 간부들에게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오땡땡 시계, 이 밑에 급은 뭐 아이 땡땡 시계 이렇게 급수를 나누어서 거기다 이제 김정은이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시계 같은 건 대체로 3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닙니까? 어. 북한은 저런 거 아니거든요. 3,000불짜리, 5,000불짜리 이게 신임이 표시라고 보는 거예요. 간부들이.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고급 시계를 주는 거니까 나한테 충성을 다 바치시오. 이런 의미인데 네. 저런 시기가 그러면 왜 들어갔을까 어떻게? 아니,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럼 그게 이제 북한하고 연계를 맺은 해당 국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이름으로 사가지고 외교 파우치에서 넣어서 보내면 그것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 저런 걸 보면 아직도 많은 제재의 그물에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스위스 시계산업협회가 네. 교수님이 밝힌 거 보니까, 아니, 북한이 시계에 굉장히 지금 열중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106개의 시계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스위스 시계라는 게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시계가 아니라 보통은 다 수백만 원, 뭐 어떤 거는 수천만 원, 다 고가의 시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P4의 시계 같은 거는 이제 1억이 넘거든요. 하나에. 아이고야. 하나에 1억이 넘는데 그런 시계는 이제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가 그 P4의 시계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보통 한 1억 2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계들을 이제 보면 북한 간부들이 상대방 사람들이 사고 나온 시계를 보면 예. 신임 정도가 어느 정도다. 그런 거 아는 건데 보통 10,000불 이상짜리 시계들을 자기 이름을 새겨서 김정은이라고 그렇군요. 새겨서 이 시계를 주면서 충성심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마크 에스퍼. 미국의 신임 국방부 장관이 김민지 기자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부 관계자나 대통령을 만나면서 무슨 말을 할지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아무래도 방위비 증액 문제였을 겁니다. 걱정이에요. 오늘 그 말이 나왔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은 했지만 방위비 증액을 언급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없이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그런 말은 없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에스퍼 장관의 모두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It is great to be back in South Korea, and it is an honor for me to be here with you today. I com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근데 사실은 오늘 에스퍼 신임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방위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은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지 방위비 자체는 꺼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이 방위비가 올해 우리가 1조 389억 원 미국에 줬잖아요.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에 방위비를요 무려 6배를 확 이렇게 올려가지고 6조 670억 원을 지금 대한민국 보고 내라는 거거든요. 교수님.
그 지금 볼턴 보좌관이 최근에 왔을 때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약 48억 달러다. 예. 그걸 이제 정의영 실장한테 이야기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게 대충 보면 이제 5조 정도가 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어떻게 돼서 1조가 또 올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6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말에 너무 많은 것들이 팩트가 틀려요. 한국에 미군이 32,000명이 있다고 그러고 예. 주한미군이 82년째 주둔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66년째 주둔하고 있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팩트가 틀려요. 다 팩트가 틀리고 작년도 싱가포르 회담 끝났을 때도 이야기하는 거 많은 것들이 틀렸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처음에는 실수를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게 이제 거래 기술의 일부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게 이제 일단 높이 질러보고 상대방의 기를 죽여서 자기가 얻는 것을 얻는다는 그런 건 한다는 건데 예.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미동맹은 피로써 맺어진 정말 피로써 벼려진 그런 동맹이지 예. 돈으로 얽힌 그런 동맹이 아니라고 한반도 전문가, 한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런 말들을 하고 뭐 한미 훈련 필요 없다, 뭐 미군 가져오고 데려오고 싶다. 그리고 또 32,000명이다. 한국에 82년 동안 주둔하고 있다니요. 이런 소리들을 보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전 정말 우리 워싱턴 주재 우리 대사관이 정말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대통령이 저런 말을 자꾸 하는 건지 저는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잘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런 말들이 나오면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돈이 된다. 네. 그리고 저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몇 년 동안 한국에 어느 정도의 군대가 와 있고 이런 말들을 우리 외교관들이 대사가 우리 자기 펼쳐진 인맥을 만나서 예. 조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계속해서 딴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6조를 갑자기 내라니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교수님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한테 저렇게 팩트와 다른 설명을 해가면서까지 내년에 대한민국 방위비 많이 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최근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한일 간에 지금 사실상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일 갈등에서는 지금 중재할 뜻이 없어 보여요. 네. 점점점이에요. 네.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스탠스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는 방위비를 내세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는 또 근데 단거리 미사일 요즘에 뻥뻥 쏘아 올렸는데 또 그것도 괜찮다 그러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 동맹국들도 다 이야기하는 게 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그렇게 좋게 대하면서 동맹국들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김정은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방위비 더 내라. 이거는 미국 대통령의 주제이다, 테마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돈에만 생각이 몰입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 동맹을 돈에 의해서 맺어진 동맹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서 서로 피를 나누며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를 지켜냈는데 그걸 돈으로 생각을 해서 이건 미국 대통령의 테마다. 미국 대통령의 기본 주제라는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 머릿속에는 돈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6조라는 말도 나오고 5조라는 말도 나오고 방위비 더 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나 우리 외교부나 주미 우리 대사관에서 저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방위비 얘기, 이런저런 얘기까지 우리 고영환 교수님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정확히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